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광주 시내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시간 넘게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차까지 이어졌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이곳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버스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2% 인상돼야 이제 4인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포도히 접근한 겁니다. 사측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매년 적자가 심해져 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70%가 인건비입니다. 운전은 인건비. 그다음에 20%가 연료비. 90%가 넘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광주시도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버스 회사의 적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적자는 준공영제에 따라서 광주시가 예산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적자가 심해졌고 광주시가 버스 회사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고 있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비노조원이 1,000여 명이 있어 전체 시내버스의 70%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파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이틀 모두 평일에만 진행되는데요. 각 정당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말이 끼어있던 이전의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에는 이틀이 모두 평일인 만큼 직장인들은 시간을 따로 내 투표소를 가야 합니다. 평일이잖아요. 그래서 출근 전에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6시에 딱 끝나다 보니까 6시 이후에 이제 투표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평일인 만큼 각 정당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0 청년들을 만나 스타트업과 일자리 지원 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앞세우며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의 청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고 또 새롭게 탄생할 이재명 정부를 밀어주시면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는 광주에서 김문수 후보를 20% 이상 지지해주면 광주가 200%, 300% 발전할 수 있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월 29일, 30일 사전선거와 6월 3일 선거 때 김문수 후보에게 20%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당시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광주는 33%, 전남은 34%를 기록했고 20대 대선 당시에는 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등 총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강기정 광주시장도 가세했습니다. 92.5%의 투표율이 만약 달성되면 제 머리를 파란색으로 완전히 물을 들여서 활동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간 우리 지역에 장밋빛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현안을 공약으로 담아내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발전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재원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수도, 자동차,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핵심 전략 산업 대부분은 대통령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에까지 담기며 성장했습니다.
광주는 다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국가 시범 도시로 확정했습니다. AI를 가장 잘 준비해온 광주가 AI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국가 차원의 광주 AI 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추진력은 확보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걸림돌은 정부 재정입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 저성장을 극복해야 하는 차기 정부가 광주 AI 산업 육성에만 1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국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의 무게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100조를 광주 전남에 투자해서 AI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는 공약을 했고,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환경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광주에서도 버티컬 AI라고 소위 여겨지는 AI 육성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광주에 약속한 공약 사업만 단순 계산으로 수십조 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 편성을,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를, 이준석 후보는 예산 재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먼저 실행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부터 혁신 자원들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그 부분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건데,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착한 적자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면 부채를 안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화려한 말잔치가 아닌 성장 대한민국을 이끌 실행력 갖춘 대선 후보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검증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또 다쳤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인데 개막 초 왼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 시즌 경기력이 지난해만 못한 호랑이 군단이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구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팀이 1대2로 뒤지던 5회. 김도영 선수가 2루 도루를 감행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됩니다. 병원 검진 결과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 손상 판정을 받아서 4주 뒤 재검진을 받는 등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주간은 좀 치료에 전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재검을 통해서 재활 기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개막 당일 왼쪽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이탈한 적이 있는데 복귀 한 달 만에 또다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한창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던 터라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초부터 지난해 통합 우승의 주축 멤버인 곽도규와 나성범, 김선빈 등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시즌 내내 완전체 전력을 구축하지 못해 팀 경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전 멤버들이 빠진 자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올 시즌 1군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오선우 선수처럼 윤도현과 김석환, 황대인 등 그동안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의 분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후배들이 지금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팀은 안 좋지만 저는 그냥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또 아파서 다 낫고 올라오면 또 뭐 밀려나겠지 뭐 이런 게 말고. 승률 5할에 바짝 다가서며 지난해 위용을 되찾는가 싶었던 기아 타이거즈가 예기치 않은 김도영의 부상으로 또다시 최대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본의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면서 현지에서는 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산 쌀이 잇따라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한국 식품 매장. 진열대 한쪽에 고시이카리 등 유명한 일본 쌀이 놓여 있지만 유독 한 곳만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일본에 수출된 전남 해남산 쌀인 땅끝 햇살이 놓여있던 곳으로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최근 일본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크게 부진하면서 쌀값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등한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쌀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めちゃめちゃ高いですよ、今までになく。去年は2000円、5キロ2000円だったのがもう倍で、いいお米だと税込み5000円ぐらいだから倍以上ですよね。うどんとかラーメンとかちょっと多めに食べてます。はい、安くしてほしいです。 일본 정부가 폭염이나 태풍 등 이상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으로 쌀값 가격 통제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남에 이어 강진쌀도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된 양만 국내 최대량인 200톤. 다음 달까지 5차례에 걸쳐 광양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새청모가 일본 거시기가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 또 맛있다. 밥하기 전에 쌀 때도 좋고 밥을 해놨던 시식감, 시식감이 다 만족했다는 그런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에서도 80톤의 쌀이 일본에 수출되는 등 한국 쌀의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한 상황. 유례없는 쌀값 폭등에 농림수산성 장관이 해임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일본. 역시 위기를 맞은 한국 쌀 산업에 이번 사태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걸 두고 노조가 광산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50여 명은 오늘 광주 광산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은 화재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청장이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막연히 공장이 이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대응하자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며 노조가 책임 있는 주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옛 전남도청의 전시 콘텐츠 세부 계획에서 보도 검열관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은 오늘 복원 전시 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퇴직한 지역 언론인들이 요구했던 보도 검열관실 복원은 관련 사료가 부족하고 공사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전남 언론인회는 5.18 당시 계엄군의 언론 통제를 상징하는 보도 검열관실을 옛 전남도청 별관에 복원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체류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서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사업 뒷수습을 하다 보니 귀국이 늦어진 것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5년 7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10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9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 6월 요양병원을 갑작스럽게 폐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